자, 오늘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3년 안에 의사가 대체된다라는 주제로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영상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안에 외과 의사들이 다 대체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근거가 로봇 수술은 서로 데이터가 공유돼서 3년이면 엄청난 데이터가 쌓일 것이다. 물론 10년, 20년 뒤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3년 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경험들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내용들을 좀 공유하면 될까요? 수술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공유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인간들도 학회에서 하니까요. 일단 로봇을 수술하게 시켜줄 것이냐. 특히 수술이라는 거는 책임 소재가 어마어마한 건데 과연 로봇이 잘할 거니까 실험 대상이 되겠어요? 이렇게 나설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다빈치는 사실 의사가 조작을 하거든요. 다빈치. 외과에서 지금 로봇 수술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쓰고 실제로 있어요? 많이 쓰고 있어요. 원격으로 되거든요. 머스크가 이런 얘기일 수는 있겠네요. 다빈치로 수술을 하면 의사가 수술을 하거든요. 그 수술 방법이나 각도나 이런 게 저장이 된다면 데이터를 쌓아서 대체할 수 있겠다. 엔비디아처럼 뭐 시뮬레이션을 뭐 돌려본다. 이것도 작업장 같은 데서 가능한 얘기고, 수술이라는 게 계획한 대로만 되지가 않아요. 물론 미리 영상을 보고 다 하고 들어가도 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면서 판단해서 수술 방법을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로봇이 전부 다 할 수 있을까? 조금 그 의구심이고, 다빈치 수술이 되게 고가예요. 암 수술 이런 거는 당연히 고가지만 이제 하겠지만, 우리 정형외과 수술 같은 경우 뭐 힘줄 찢어진 거 꼬매거나 뭐 골절 수술 이런 거는 엄청난 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로봇 수술까지 하면 그 비용을 대고 환자들이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조금 찢어져서 왔어요. 이거 로봇이 꼬맬 수 없잖아요. 꼬매봐야 2, 3만 원 받는 수술인데 그 로봇이 하긴 너무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군대에서 잡초 기계 쓸 바에는 병사들 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이게 문제가 없어야 승인을 내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회사인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로봇이 혼자 하는 수술이 있어요. 혼자서요? 과연 로봇이 한 수술과 인간이 한 수술이 결과값을 봤을 때 뭐가 더 뛰어나냐? 비슷하긴 해요. 비슷한데 시간도 더 오래 걸려요. 인간이 훨씬 빨리 해요, 수술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이터를 쌓으려면 일단은 수술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처음 타겟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인공관절은 반복적인 수술이에요, 거의. 인간의 몸은 다 체구가 다른데 그거를 데이터를 쌓으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간이 대신해준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 갖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로봇 수술을 이용하지 않는 수술들이 지금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쌓으려면 그런 수술도 로봇으로 일단은 해봐야 될 텐데, 골절이나 힘줄, 인대 손상 이런 거는 빈도가 적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기가 어려워요. 3년 안에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 데이터를 많이 쌓으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뭐 10년, 20년 뒤에는 정형화된 수술들은 생각보다 빨리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드문 수술들, 응급수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3년 안에 안 된다는. 네, 그렇죠. 10년, 20년이 걸리지 않을까. 지금 운전은 인간보다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도 더 잘할지는 해봐야 아는 거죠. FSD, 어떻게 보면 영상을 분석을 시켜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 수술도 약간 그런 식으로 분석을 시킬까요?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요. 깊이나 이런 거는 촉감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니까. 그럼 사람이 변이가 되게 많아요. 유전자가 다르고 남자랑 여자랑도 다르고 서양인하고 동양인도 달라요. 그런 거를 전부 다 쌓는 데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특히 대체할 수 없는 게 1차 진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리가 저려서 갔어요. 다리가 문제인 줄 안단 말이에요, 환자들이. 허리가 문제인지 영상에서 보이지 않아도 근육이나 힘줄에서 눌려서, 그런 경험으로 하는 거거든요. 환자의 증상과 압통이 어디 있는지, 어디를 아파하는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로봇이 그런 거를 진찰을 해갖고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영상도 사실 가벼운 환자인데 다 CT, MRI 찍을 수 없잖아요. 의료 자원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촉진이나 청진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어려운 수술은 로봇이 나중에 해줄 수도 있겠죠. 오히려 더 간단한 진료는 의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거는 협소한 부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의학의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 병에 대한 판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는 결국은 의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책임 소재도 있고요.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의사 수가 줄을 수는 있겠죠. 이 영상에 되게 호응을 얻었던 이유는 의대 가지 마라. 대학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뭐 충분히 동의하는 게, 요새 대학생들이 다 GPT로 과제하고 논문도 쓰고 뭐 하잖아요, 솔직히. 대학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GPT가 더 잘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교육 전반이 바뀔 거고, 당연히 인류는
거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 생각했을 때는 먼 미래 살아남을 의사들은 어떤 의사일 것 같으세요? 저는 1차 진료 의사들이 오히려 살아남을 것 같아요. 서비스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감별은 인간이 해야 되지 않나 초반에. 저도 GPT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막 의대 공부도 암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게 확 줄어들겠죠. 그거를 안 외우고 있어도 돼요? 달달 외웠어야 되면 이제 핵심적인 것만 알고 세부적인 거는 그냥 찾아보는 수준으로 시험 볼 때 오픈북 시험 보는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냥 뭐 추측입니다. 가봐야 알죠. 한치 앞도 모르는데. 원장님도 로봇 수술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없죠. 로봇 수술이 보통 정형외과에서는 어디에서 좀 제일 많이 써요? 인공관절에서는 로봇이 하는 수술이 있는데 삼성에서 임상했었는데 오히려 느리고 잘 못하고 그래서 인공관절 할 때 내비게이션처럼 뼈를 2mm 더 깎으면 됩니다, 뭐 3mm 더 깎으면 됩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보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재가지고 깎는 게 더 빠르니까 물론 뭐 처음 수술하는 의사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교육용으로 한 20-30번 해봤어. 그럼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빠르죠. 어차피 다 아는데. 젠슨왕이나 초갑부들이 하는 말이 이제 화이트 칼라는 다 없어지고 블루 칼라들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작업자들은 살아남고 머리로 하는 건 안 된다 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말대로라면은 로봇이 모든 걸 다 대체해서 인간은 더 이상 생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로봇이 모든 생산을 다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수술도 다 해주니까 인간은 그냥 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김대식 교수님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도 나와요. 로마 시대 때 망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로마 시민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대요. 왜냐면 노예들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콜로세움 가서 인간 죽이는 거 보고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결국 로마가 망하긴 했지만 노동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오히려 노동을 하면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제 로봇이 노예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인류도 멸망하겠네, 로마처럼. 철학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는 로봇이 혼자 배터리도 껐다 켰다 할 거고 로봇이 고장나면 로봇이 또 고치고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AGI가 나오면 자기가 스스로 발전을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생각은 달라요. 지금 인공지능 정말 뛰어나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인공지능도 어차피 인간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학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 생산은 누가 할 거예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인류가 좀 더 발전하려면 창작을 하거나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왔고 물론 지금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말은 인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의 그거고 AGI가 나오면 인공지능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아예 다른 역사가 생기는 그렇죠. 거야. 생기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여태까지만 봤을 때는 인류가 학습한 거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지 더 이상의 거를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제 그 단계가 온 다음에 뭐 판단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관점이 온다면 과연 로봇들이 인간 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할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죠. 옛날에 닷컴 버블 있었잖아요, 주식에도. 지금도 AI 버블이 좀 주식에 껴있을까요? 좀 있죠. 물론 지금 버블이 닷컴 버블이랑은 좀 다르죠. 닷컴 버블은 실제로 실적이 없었어요. 지금 그 인공지능 회사들은 실제 이익을 엄청 내고 있고 당연히 버블이 터지면서 조정이 올 수 있지만 닷컴 버블 같은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가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약간 과열은 있어. 그래서 조정은 올 수는 있지만 아직은 버블 초입이거나 과열 수준인 것 같고 조심은 해야죠, 당연히. 결국 이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의 그렇죠. 모두의 문제죠. 예. 그 과정이 오는 게 시간이 걸리겠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잖아요. 노후 대비할 필요 없다. 지금 돈 버는 게 의미가 없다. 어차피 로봇이 다 해줄 거니까. 만약 그럴 거면 일론 머스크는 뭐 이번에 1조짜리 스탁옵션 왜 받으려고 했겠어요. 노후 대비하지 말라놓고.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요. 자기의 미래, 노후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기 개발하고 꼭 의사가 이제는 난이도가 예전만큼 높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직이 대우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쌓고 경험 있는 분한테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문 지식을 얻는 게 훨씬 쉬워진 거잖아요. 전문 지식을 쌓는 허들이 낮아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회계사들이 취업이 안 된대요. 맞아요. GPT 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경험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엔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소수의 전문직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일반적인 전문직들이 도태되는 그런 세상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일론 머스크도 로켓공학자들은 로봇이 못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해야 된대요. 그럼 로켓공학, 뭐 로봇공학, 공대 쪽의 학문이 다시 뜰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더 어려우니까.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또 일만 하겠어요. 즐겨야 되잖아요. 여행, 여가 이런 거를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 예전에 로마 시대에도 풍요로우니까 검사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인간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미래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만 가지고는 안 되는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사람들이 더 대우받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